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익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이렇고요.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책도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근데 영어 원제는 또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하워드 막스가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출근해서 확인을 하면 그 메일함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메일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워드 막스한테 온 메일을 가장 먼저 읽는다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해서 하워드 막스가 도대체 누구냐.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이제 몇 개 유명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쩌면 제일 유명한 거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책도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주식 관련된 책을 쭉 읽었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막스가 누구냐? 오크트리. 책에서 오크트리 하거든요. 이게 자기 회사 얘기예요. 캐피털 매니저인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20가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주들한테 워렌 버핏이 주주 서한을 쓰듯이 이 사람도 주주를 쓴 거예요. 그 중요한 그 타이밍마다. 그걸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걸 모아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철학, 그, 투자 철학이 녹여 있는 거죠. 20개의 그 핵심 메모의 주주들한테. 그리고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 이런 뭐 캐피털 회사를 창립을 하고 CFA의 가장 상위 단계인 CI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시면. 왜냐면 시카고에서도 공부하고 예, 마튼스쿨에서도 하고 재무경제 시카고 대학 나왔죠. 예, 회계와 마케팅하고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좀 되게 탄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총 20개 정도로 자기가 이제 주주들, 자기 고객들한테 핵심적으로 나눴던 메모를 2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낸 거죠. 예. 그래서 20개 정도인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도 철학이 있다. 이게 프리페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투자 철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알겠죠. 제가 이제 대동남 하면서 원래는 부동산을 좀 보다가 이제 저도 주식으로 넘어왔죠. 정책이 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 부동산을 그렇다고 아예 안 할 건 아닌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식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 모든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투자 철학. 예, 투자 철학. 예,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18가지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20가지라고 얘기했는데 18가지 뽑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기의 투자 철학이 녹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넘버링된 요 18개를 보면 하워드 막스의 어떤 투자 철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심층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네, 투자 심리로 인해서 이제 인간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형. 뭐 이분도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시카고 학파가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이 강한데 생각보다 이 시장은 합리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화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뭐 금융 모형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모형들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어떤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기본은 알려줘요. 베이직은 하는데 이게 사람 이 제도 안에 제도는 이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이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모형, 이론, 어떤 그런 거에 벗어나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껴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냐? 직관적이고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읽었던 책이, 책 제목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그 책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기기묘묘하니까 투자 철학이라는 거는 탄력적이고 유연해야 된다. 뭐 완고불면의 진리 같은 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확실히 다른 게
시장 수익률은 누구나 달성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인덱스 펀드를 넣으면 시장 수익률은 10% 정도, CAGR 연평 10%는 누구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한, 이분이 얘기하는 성공한, 우리가 소위 성공한 투자자라고 얘기하려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걸 투자의 성공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 근데 여러분, 저는 CAGR 10%도 감지덕지하고 이렇게 S&P 500 인덱스 펀드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분 하워드 막스 기준으로는 저는 성공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분은 철저히 가치 투자를 합니다. 워렌 버핏스럽게 가치 투자를 합니다. 음. 장기 투자랑 또 달라요, 가치 투자는. 예. 그러니까 이 인덱스 펀드 들어가서 투자 수익률 10% 내는 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는 수익률을 하는 사람이 80%가 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그러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내는 애들이 있냐? 있죠. 오렌 버핏이라든지 멍거라든지 그리고 몇몇 현재도 몇몇 그 펀드 유명한 펀드 매니저 분들도 계세요. 마젤란의 피터 린치도 그렇고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운도 필요하고 본인의 어떤 공부를 통한 통찰력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너 시장만 앓고 지수 펀드에 넣어라. 깔끔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건 성공이 아니야. 그게 뭐가 성공이냐? 이분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투자자라는 건 워렌 버핏 정도예요.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투자자를 성공이라 보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인덱스 펀드 투자랑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랑 많이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10개 중에 7개는 공통 분모예요. 예. 인덱스 펀드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치 투자든 7개는 공통 분모예요. 근데 그 몇 개가 더 다른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게 쉽지 않다. 근데 그 7개를 지키는 것도 일반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건데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걸 결과를 얘기하려면 그 두세 개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막 엣지 있게 막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걸 성공이라고 보고 있고 자본주의 이윤 추구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물론 합리적이지는 않은데 시장이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장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장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장보다 더 하려면 뭐예요?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2차적 사고라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예스 할 때 노를 해야 하고 남들이 노 할 때 예스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거. 엇박자를 타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엇박자를 살 때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듭니다. 1차적 사고는 뭐냐? 좋은 회사 A라는 기업을 보니까 뭐 PR도 낮고 영업이익률도 좋아. 주식을 사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오르겠지. 근데 2차적 사고,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얼만데,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얼마고 지금 가격이 얼마니까 지금 사도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2차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2차적 사고. 무조건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엇박자를 낸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관점에서? 내재 가치 관점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셔갖고 저도 행정고시 재경직 공부를 하면 경제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 기대 이론 공부를 하고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얘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효율적 시장 가정의 대부가 루카스죠, 루카스. 네, 루카스. 노벨 경제학상.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입김이 세요. 이게 시카고 학파가 노벨 경제학상을 많이 배출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조금 힘을 잃긴 해요. 지금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뭐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죠. 위험 회피.
그래서 체계와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는. 그쵸? 근데 이 비체계적 위험은 해칭이 가능해요. 제거가 뭘로 포트폴리오로. 근데 이 체계적 위험은요. 시장 전체에 내려오는 위험이라서 이건 제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라든지 베타라든지 이런 모양이 나와요. CAPM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자본시장 모형 해갖고 여기서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랜덤워크 가설도 나옵니다. 랜덤워크 가설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합리적이다. 정보가 즉시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가가 미래치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는 소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고위험이 고수익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는 뭐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죠?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왜? 일단은 시장이 합리적인 사람들로 해서 돌아가고 있고, 뭐, 자본주의 이윤 추구가 보편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 펀드 투자하시면 시장 수익률은 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건 뭐죠? 소극적 투자라는 거예요. 소극적 투자. 일명 간접 투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효율적 시장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과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이 뭐가 되죠? 비틀어져요.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시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 비효율적이 되면 뭐예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걸 이해하는 게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왜요? 성공한 투자자는 뭐라고 그랬죠?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낸다고 그랬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비이성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나오고 그런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해야 뭐예요?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는 거는 여러분,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효율성의 한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효율적인 시장의 한계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래야지만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투자자는 뭐다?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걸 초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치란 뭐냐? 이거 오렌 버핏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재의 가치보다 싸게 사고 그보다 비싸게 판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치 투자입니다. 이게 가치 투자예요. 장기 투자랑은 달라요. 가치 투자는 이 시점이 오면 바로 팔고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랑은 달라요. 인덱스 펀드 넣고 쭉 10년 기다리는 건 장기 투자죠.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내재 가치를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현재 가격은 뭐예요? 현재 주가잖아요. 이건 이게 나오면 비교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긴 한 거예요. 모멘텀 분석이 있고. 근데 이거는 두 개는 깨부셔졌어요. 뭘로? 랜덤워크 가설로 깨부셔졌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 모멘텀 분석이라는 건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 추이. 예. 어제도 올랐고, 그럼 오늘은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근데 갑자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술 취한 사람이 걸음을 걷는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랜덤워크 가설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퀀텀, 뭐, 이런 모멘텀 분석들이 다 개박살이 났어요. 이 가설 때문에. 근데 이거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예. 요걸 통해서 내재 가치를 여러분들이 측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본적 분석의 기반이 뭐냐? 가치 투자, 내재 가치 적화, 성장 투자.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투자로 가게 됩니다. 성장 투자는 뭐냐면 내재 가치가 주가 매수해야 돼야 된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성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 성장주 이런 말이잖아요. 가치주, 성장주. 주식에서 그러면 저 주식에 뭐 찍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가치주로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가치 투자는 뭐냐?
기업의 현재 가치를 수량화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이게 기본입니다. 현재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그러면 기업의 현재 가치는 뭐죠? 현금 상출 능력을 현재 가치로 현재 그 이자율로 할인한 거예요. 그거. 물론 그게 고정되지 않고 미래에 됐을 때 변할 수도 있긴 하죠. 주가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가 크면 현재 주가가 작다면 매수하는 거죠. 왜죠? 결국 이 가격은 뭘로 따라가요? 현재 가치로 수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싸게 사면 현재 가치까지 요 갭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적 투자입니다. 성장 투자는 뭐냐? 인내심과 모멘텀 추의 중간적 투자법이라는 거예요. 성장 투자는 이분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성장 투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현재 주가보다 낮아요. 그럼 이건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 관점으로. 근데 이 기업의 성장성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하워드 막스는 그래도 이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세요. 근데 성장 투자가 있다는 건 얘기를 하긴 해요. 예, 현재 가치는 낮지만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크게 웃돌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투자예요. 예. 가치와 성장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래를 지향한다. 가치 투자 최악의 조합은 뭐냐면 잘못된 가치 판단한 거예요. 뭐죠? 기대. 막연한 기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초심자들이 많이 그래죠. 예, 손실회피 성향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A라는 기업에 들어갔어. 그럼 얘가 꿈은 꿈을 꿔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요.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 확고해져요. 이거는 잘못된 가치 투자의 조합이죠. 자, 하락장을 살아남기 위한 가치 투자의 요소는 무엇일까? 이거죠. 내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 확고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안 되니까. 그 견해를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해가 옳아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끄이면 안 되죠. 일단 저는 이게 3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계속 옳은지 안 옳은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끝까지 고수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1, 2, 3번이 뭐예요? 이게 투자 철학이에요. 투자 철학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치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철학이 이거예요. 저는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간접 투자, 소극적 투자, 그냥 지수 투자예요, 지수 투자. 예.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치 투자를 모토로 하다 보면, 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투자자는 뭐죠?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투자자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성공한 투자자의 시작은 가격이래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도 워렌 버핏 책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예. 투자 성공의 하랄이 매수 시점에서 결정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살 때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예, 수익을 낼 확률이 적다는 거죠.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무조건. 제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저가에 사야 돼요. 그 강아지 산책 이론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강아지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공원 이제 나설 때는 어떻게 돼요? 주인과 강아지가 결국 같이 나오게 되죠. 이게 뭐예요? 강아지는 가격이고 주인은 뭐예요? 가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 결국은 이 주가는 가치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예? 저가에 사야 그래야 이 가치를 수렴했을 때 이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매수 시점에서 성공의 파랄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최고 거래의 순간은 뭐냐? 공개. 폭락장이 올 때 주식을 강제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레버리지 많이 쓴 사람들. 버틸 수 없는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뱉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죠. 부동산도 그래요. 금매로 내면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됐을 때 뭐가 돼야 돼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뱉는 걸 받으려면. 그리고 매수 포지션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의지력이 필요한다는 거죠. 이 시기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인덱스 펀드도 똑같아요. 팔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계속 적립식을 얻으려면 계속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은 가치 투자든 인덱스 투자든 비슷해요. 결국 참고 기다리고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영끌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못 버틴다니까요. 영끌하면.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걸 매수하는 자, 최고의 상황이죠. 이때, 돈은 이때 버는 거예요. 돈은 이때. 상승장에서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은요, 요때 버는 거예요. 요때. 요때 판이 깔리는 거예요. 요때. 요때 판이 깔립니다. 요때들 많이 깔려, 요때들 많이. 자, 하와카미 펀드 얘기했죠. 일본에. 걔네는, 하와카미 펀드는 일본의 마젤란 펀드라고 불리는데 어떤 전법을 쓴다 그랬죠? 실물 경제에만 투자해요. AI 테크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예. 글로벌 금융 위기가 됐고 나서 풍락이 오면 뭐가 되죠? 뭐가 뜨죠? 실물 경제가 떠요. 뭐 코카콜라, 허쉬 초콜릿, 월마트, 존슨앤존스 이런 애들이 쓴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애들, 걔네가 주가가 뜨거든요. 그때 사요, 걔네는. 폭락할 때 실물 경제 위주로 사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쯤 되면 얘네가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팔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또 기다려요. 뭘 기다리죠? 버블 폭락이 오길 기다려요. 그 폭락이 오면 또 뭐예요? 그 실물 경기에 또 들어가요. 그걸 반복하니까 그 펀드가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카미 펀드는요, 버블이 오고 폭락이 오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오기를 바래요. 이 패턴이에요, 걔네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오크트리라고 해도 자기 회사는 내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심리학이다. 버블의 시작은요, 작은 진실에서 시작돼요. A라는 기업이 혁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혁신이 시장에 큰 선도를 할 기술이라는 건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뭐 IPO하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만큼 커지는 거죠. 지금 약간 AI가 그렇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커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인기 투표로 변해요. 작은 진실에서 시작됐지만, 예. 근데 이 작은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죠? 성공한 투자자죠. 일반인들은 이때 못 알아봐요. 엔비디아가 저렇게 틀지 누가 알았어요. 엔비디아를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알았겠죠. 예.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인기투표처럼 커지는 거죠. 음. 투자로 수익 내는 방법은 네 가지라고 했어요. 내재 가치가 상승. 기업이 내재 가치가 픽스된 게 아니고 상승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보유 자산을 고가 매도해 주는 거. 제가 1,000원에 샀어요. 예. 근데 이거를 누군가 1,200원에 사줘요. 이거 그레이트 더머라 그러거든요. 나보다 더한 바보가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났죠? 버블장에서 많이 나오죠. 중간에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내가 뱉은 걸 받아줘요. 두 번째는 뭐죠? 내재 가치보다 저가 매수. 그래서 4번을 강조합니다, 이분은.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4번이 왜요?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투자로 낼 수 있는 건 이 네 개 방법인데 그중에 네 번째가 가장 확률이 높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밈 중에 하나 있잖아요. 신데렐라 밈. 요정이 나와서 호박마차를 만들어주고 신데렐라한테 드레스를 입힐 때도 뭐 기적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예. 이런 이 판이 깔리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주식시장은 시계추처럼 똑딱똑딱 반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뒤에서 나옵니다, 이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자의 움직임이라고 하잖아요. 폭락 상승입니다.
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재 가치보다 저가 매수하고 요 시기가 언제 온다는 거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 시계추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언제 얘가 폭락장으로 전환될지도 몰라요. 언제 전환 그리고 이 시계추를 누가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이 시계추는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원히 상승, 영원히 폭락 없어요. 언젠간 폭락하고 언젠간 상승한다는 이 사실만은 망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거 하나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뭐? 그래서 우리 현재는 이 시계추의 어디쯤에 있는지 알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투자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야, 우리가 상승이 얼마나 더 오래 갈까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강하지 몰라. 상승폭이 얼마나 높지 몰라요. 야, 그러면 상승해서 폭락으로 못 되매야지 뭐 연준이가 금리 올리나?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 우리가 아는 거 두 가지.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폭락은 없다. 현재 우리가 그 상승과 폭락장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금융시장과 플레이어들과 은행들을 보면서 예. 그래서 지금 상승의 중반쯤 됐을까? 상승장일까? 하락장일까? 요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리스크가 뭔지. 투자는 미래를 뭐라 그러죠? 미래를 그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미래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상대하기 때문에 뭐예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리스크가 뭔지 일단 이해하고 그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는 플레이, 내가 하는 게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미국 인덱스 투자를 해요. 근데 국장에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 제가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미국 시장의 리스크를 보면 돼요. 물론 이게 두 개가 연계가 돼 있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단기 투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그 게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리스크가 뭔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했으면 뭐예요? 이거를 줄이기 위하든지 하기 위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리스크, 그 근본적인 물음을 할게요. 왜 우리가 리스크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제어를 왜 해야 될까요? 이거 왜 해야 돼? 리스크 왜 해야 돼? 생존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근데 많은 이 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크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해요. 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상승장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리스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파산을 일으켜요. 이 리스크가 여러분들을 파산으로 파멸로 이끈다니까요. 파산하고 파멸하는 순간 투자는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5년, 6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파산하잖아요. 제로로 돌아가요. 제로로 돌아가요. 다시 0점에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복리의 열차에 내리게 돼요. 가장 그게 가슴 아프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리스크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재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리스크와 관련된 한 세 개의 챕터가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CAPM이라고 하죠, 보통. 보통 여러분들이 경영학 가면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게 Y는 AX 플러스 B 형태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수익과 위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커질수록 이렇게 커진다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전에도 리스크는요. 위험이 아니고 변동성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CAPM이 직선으로 나오는데 제대로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결국엔 이렇게 나는 건데 이 안에 변동성, 이게 리스크예요. 이 변동성,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스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책에서도 리스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큰 수익을 내면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동성이 큰 걸 하라는 거예요. 수익도 크게 날 수 있고 손해도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점과 이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했으면 이게 크게 손해 날 수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크게 날 수 있다는 거. 벌어진다는 거죠. 이 갭이. 얘기했죠? 리스크는 변동성이다. 수익과 실현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미래 예측의 리스크는 주관적이지만 보이지 않고 대량화될 수 없다. 왜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 야,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안 되고 그럼 리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제어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감내한다는 것은 과거의 유사한 상황, 비슷한 상황, 반복됐다는 가정하에 큰 리스크가 큰 수익을 낸다고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쭉 얘기하면 그래서 리스크를 감내해야 큰 수익을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주관적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량화될 수도 없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예, 인식하고 제어하냐는 거죠. 대부분의 리스크의 원인은요. 상승장, 고평가 상황에서 취하지 않고 파는 거죠. 리스크를 아는 건 뭐죠? 가격과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까 얘기했죠. 내재 가치, 내재 가치랑 가치 투자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시장에서 지금 100원이에요, 주가가. P가 100원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내재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50이에요. 아는 사람이 50을 한다. 이게 작잖아요. 2배 오르겠네. 들어가는 거 오케이. 음. 근데 지금 얘가 가격 변동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60에 샀어요. 내재 가치는 50인데 60. 그럼 얘는 차익이 얼마죠? 40은 먹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얘는 다른 A라는 사람은 60에 샀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이거를 90에 샀어요. 얘는 차익이 얼마죠? 안전 마진이 얼마죠? 10개 안 돼요. 얘는 40이고. 4배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수익이 날 확률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스크를 아는 건 뭐예요?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삼전 들어가고 하이닉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 있잖아요. 얘의 리스크를 안다는 건 현재 지금 하이닉스 가격과 내가 들어간다는 게 내가 이 가격에 산다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성장성에서 얼마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기업 가치를 안다면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아잖아요. 이 갭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들어가냐고요, 이걸.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거냐고요, 지금. 예? 이걸 알고 들어가냐고요, 이걸 알고. 예? 그 리스크를 인식한다는 의미를 아셨죠? 예?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리스크의 시작은 뭐냐?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에요. 무슨 가격? 내가 사는 가격, 사는 가격. 그게 리스크의 시작이에요. 그게. 얼마에 사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요즘 광풍이죠.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리스크에 대해서 차마 인식을 안 해요. 지금 오르기 바쁘니까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들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리스크를 발생의 원인이면 이게 뭐예요? 반복된대요. 시계 추천. 자, 리스크는 뭐죠? 제거될 수 없으며 전가되며 자, 80원에 산 애가 100원에 팔았어요. 이 한 애는 어떻게 돼요? 이 위험을 새로 산 애한테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 이게. 얘는 수익 실현하고 전가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착각이 버블을 유도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지 꽤 됐는데 요즘 주식시장이랑 너무나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나 와닿아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걸까요? 아니죠. 이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반복됐던 기나긴 서태지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리스크에 둔감해질수록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 제공하지 않아요. 그쵸?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삼성 빨리 들어갈래.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 자산, 비우량 자산의 여부랑 리스크는 다른 거예요. 우량 자산, 비우량 자산은 객관적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PER이 얼마고 영업이익률이 얼마고 나름의 그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5년간 그런 게 있는데 리스크는요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 내가 매수한 가격에 따라서 리스크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거 별표. 리스크는 결국 투자자 본인이 지불한 가격에 따라. 비싸게 사면 뭐예요? 비싸게 사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분은 내재 가치 위주로 저가 매수를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면 리스크하다는 거예요. 예. 우량 자산이냐 비우량 자산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고 리스크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고 내가 구매한 매수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그럼 리스크가 뭔지 알았고 리스크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내가 저 주식을 100원에 샀네. 그래서 내가 내재 가치 보기는 120원인데 그럼 20원에 내가 안전마진이 20원밖에 안 되네. 80원에 사는 애보다는 리스크가 크겠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리스크를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보다 작은 리스크를 부담받아.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더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성공한 투자자는. 예, 그거는 그냥 시장이 나에게 주는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았을 때 주는 보너스와 같다고 얘기해요. 큰 수익은요, 여러분들 내가 시장에 살아남았을 때 시장이 나에게 주는 보너스와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리스크를 깨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99%의 확률로 천억, 1%의 확률로 파산. 이거 여러분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99%의 확률로 천억이고요. 1%의 확률로 파산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게임이 있다고 막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다고 해요. 근데 성공한 투자자는요, 안 해요. 안 해. 이 1%의 파산은요, 그냥 앞뒤 가리, 이 리스크는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리스크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80%의 1억, 20%의 마이너스 뭐 5천만 원.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A라는 투자안과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어느 걸 하고 싶으세요? 많은 일반 사람들은 이걸 할 거라고. 야, 99%의 천억이래. 근데 일반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은 이걸 할 거라고. 기대값이 크니까. 근데 이 파산이 껴있게 되면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뭐요? 리스크를 가장 작게 하려고 해요. 리스크는 유동적인 상황과 만났을 때 질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리스크 자체는요, 작을 수 있어요.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리스크를 항상 체크하고 작게 해야 돼요.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라고 했죠. 파산의 확률이 1%예요. 근데 99%가 천억이에요. 근데 이게 벌어지면 뭐예요? 질병이 되죠. 저는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1%가 죽을 병에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판에서는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했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리스크 많이 들어보긴 하셨죠? 근데 이거를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신 것 같아요. 호황일 때는 수영장 이론이죠.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알 수 없지. 왜 물이 이렇게 꽉 찼잖아요.
수영장 밑에 뭐가 있는지, 이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산호가 있는지. 근데 물이 빠졌어요. 손실을 입고 알게 된다는 거죠. 물 빠진 수영장. 팬티가 벗겨진 줄 아는 거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아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어. 근데 주식시장은요, 그 5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글로벌 폭락이, 물론 그 전에 이제 닷컴 때도 있고 비슷한 게 있긴 했는데, 그 정도로 크게 올 줄은 누구도 예상 못 했잖아요. 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러시안 룰렛이 뭐죠? 일견발 권총에다가 총알 하나 넣고 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총알이 들어있는 총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총을 여러분들 이마에다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회피하다 보면 뭐죠? 이거 포모라고 하죠, 포모. 포모. Fear out,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수익 창출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지금 이거에 미쳐 있죠, 사람들. 야, 우리 지금 들어가야 돼. 말할 틈 없어. 빨리 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플러스가 될 놈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리스크를 제어를 못했을 때 오는 건 이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제가 가진 거에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거랑 어떻게 이게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10배 위험한 거예요. 10배가 뭐예요? 100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충분히 저가 매수했다면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계속 저가 매수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포모보다 이걸 더 중요시 하셔야 돼요. 포모보다. 아, 옆 사람이 삼성 들어가서 뭐 얼마에서 벌어서, 아, 나 더 일찍 들어갔으면 나도 몇백만 원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예? 성급하게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비결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신중한 리스크 제어라는 거예요.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얘기하죠.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생존이에요, 생존. 이 책의 구성이 좋은 게 뭐냐면, 성공하는 투자가 뭔지 얘기했죠. 그래서 내재 가치를 하라고 했죠. 내재 가치를 잘한다는 건 뭐죠? 리스크 제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 제어를 왜 해야 되죠? 그건 우리 주식 시장이 뭐예요? 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T를 따르지 말고 C를 따르라고 했죠. 트렌드를 따르지 말고 사이클을 따르세요. 트렌드는 지금 AI잖아요. 지금 사이클을 따르자고요.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사이클을 따르라고, 사이클을. 예측 불가. 대응은 가능하다. 누구 얘기했죠? 예측은 안 되지만 대응은 가능해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의 대부분은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인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은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망각할 때 큰 수익과 손해가 발생한다. 실내 신데렐라가 이 차밍 왕자랑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죠. 12시가 땡 하면 마법이 풀릴 거야. 12시 친절하죠. 시간까지 알려줬어. 근데 춤을 추고 막 너무 즐겁다 보니까 12시가 되는 걸 몰랐어. 몰랐어. 신데렐라가 몰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상승장에는 연일 막 오르니까 몰랐어. 12시가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1분이 남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갑자기 암전이 되고 뭐 파티 불이 꺼지고 막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죠? 자빠지는 거죠. 그러다 압사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신데렐라처럼 유리구두 하나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불 꺼지고 막 나가면 불난 영화관의 그 화재처럼 이렇게 다 압사당한다니까. 압사당해요. 압사당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 주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호황 때 신용을 땡기는 거죠. 남의 돈을 떼는 거 버블이 되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리스크 회피가 사라져요. 리스크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들은 돈을 더 확대해, 더 찍어내요. 막 레버리지 쓰고 돈 더 꺼줘요. 왜? 얘네들 MS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줄어들고 계약 조건을 완화해요. 돈 더 퍼가라 해요. 이 금융기관이 진짜 여러분들 25년 지금 네이버 기사 검색해서
카드사도 그런데 증권 거래, 증권사들 역대 최고 실적, 은행 역대 최고 실적.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트리거가 있어서 손실 우려와 투자 회피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죠? 역전이 되는 거죠. 금리가 상승되고 규제가 들어오고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지죠.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마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돈 꼬았던 애들이 돈을 못 갚아요. 파산 도미노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 교정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이쪽으로 다시. 이게 신용 주기, 이게 전체적인 투자 시장의 판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요. 사람들은 결국 집을 사고 주식을 하고 무절제한 상황으로 치명적인 해이해져요. 이게 금융적 해이해짐을 불러와요. 이게 금리를 내리면요. 이게 쌀을 늘리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데 돈에 너무 적게 되면 돈을 퍼주기 좋아져요. 은행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돈 써, 돈 써. 왜?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 소비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 소비주의. 돈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투자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라. 주기와 관련해서 시계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버블과 폭락이 왔다 갔다. 근데 이 중간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데요. 이게 투자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기가 있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될 때만 뭐예요?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상승장이 지금 어떻게 되죠? 리스크에 대해서 둔감해지죠. 이때 되면 리스크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공포를 느끼죠.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버블, 리스크 둔감, 폭락, 리스크, 공포. 그래서 뭐죠? 자금 손실 리스크랑 수익 기회를 놓치는 리스크. 이거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극단에 있는 리스크들을 말이에요. 동시에 제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리스크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알잖아요. 바이킹 타시면 알죠. 정점에 갔다 내려올 때 어떻게 하죠? 제일 빨리 내려오죠. 맞아요. 정점에 갔다가 제일 빨리 내려오죠. 맞아요. 버블을 찍고 버블 최고점 뚫고 떨어질 때 제일 빨리 떨어지고요. 하락도요. 제일 저점에 오를 때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요때 시장에 계셔야 돼요. 요때. 요때 시장에 계셔야 돼요. 이때 돈을 벌어요. 얘기했잖아요. 하락장에서 상승장일 때 초반 3개월에서 6개월이요. 하락분의 50% 이상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그때 마켓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막 5년, 6년 제가 버텼단 말이에요. 5년, 6년 장기 투자하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장 때, 지금 팔고 마켓 타이밍 노려갖고 하락장 때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락장이 저점에서 3개월에서 한 4개월 될 때 하락폭이 50%, 60%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때 깔짝 놓치면요. 회복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켓 타이밍 전략이 어려운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회복될 땐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하락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생각보다 우리보다 빨리 이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이 시계추 같은 투자 시장에서 상승, 하락이 얼마나 멀리 될지, 이게 얼마나 걸지, 언제 전환될지 모르죠. 무엇이 전환시키는지도 몰라요. 이 폭과 이게 언제까지 될지, 이게 어떤 트리거에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 스케추는 왔다 갔다 한다는 요 사실 자체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를 버틸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 심리죠. 탐욕과 공포. 타인의 잘못된 결정. 자기가 기만을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음, 이게 뭐예요? 타인들이 자기 기만하면서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얘는 계속 오를 거야. 내가 들어갔더니. 근데 여러분들, 나에게는 뭐죠? 논리. 예전부터 쭉 봐왔던 어떤 데이터. 이런 걸 보면서 현재의 사이클이 어떻고, 아, 지금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락은 올 거야 라고 준비하는 거랑, 아니야, 얘는 계속 오르고 얘 수익 실현하고 있으니까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은 뭐죠? 자기 기만에 빠진 거죠. 탐욕에 빠져가지고. 더 많이 바라는 탐욕, 기회를 놓치는 두려움. 이거 뭐죠? 포모죠, 포모. 대중의 영향, 타인과 비교, 불안감에 의한 맹종. 그래서 멍거가 그랬대요. 투자는 원래 어렵다. 이 부정적인 영향들 있죠. 이 심리적인 영향들을요, 다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래, 맞아. 그래서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야. 쉬웠다면 부자 된 사람이 많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요. 실패를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이게 내재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갭, 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과거 주기를 충분히 숙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단적 시장이 뭐죠? 버블의 극점이 있을 때, 폭락의 극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장의 흐름이니까. 물론 이거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숄더형 뭐 그것도 왜냐면 차트 안에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좋은 상황은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같은 생각인 동료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이제 외롭거든요. 이게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과 동일한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먼 거랑 오렌 버핏이 왜 같이 다녀요? 그 둘이 친구잖아요. 둘이 이제 투자 코드가 맞는 거죠, 둘이. 예. 역투자란 무엇인가? 거꾸로 한다는 건데, 2차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남들과 달라. 왜? 남들과 달라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매제 가치와 가격의 큰 차이, 갭이죠. 이게 저가 매수라고 했죠.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거를 잘한 사람이 누구죠? 워렌 버핏이죠. 근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나는 못해라고 판을 박을 건 아닌데, 이거가 지금 쉽진 않다는 거죠. 이게 성공한 투자자를 만드는 거죠. 예.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팔아야 한다. 모두가 아는 순간 저가에 구매해서 폭락장에 구매할 수. 이게 워렌 버핏이 처음 주식 투자할 때랑 지금이랑 세상이 많이 좀 달라졌죠. 왜냐면 정보도 많이 오픈돼 있고 정보 검색도 쉬워지고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누가 워렌 버핏 저 가치 투자를 회의적으로 보는 세력들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찾기 힘들다. 가치주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요즘에는 뭐 PER이고 PBR이고 뭐 EPS고 무슨 뭐 툴 안에다가 재무제표 넣으면 다 뽑아주고 알아서 해석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저가 매수 대상을 찾아라.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런칭한 오크트리도 그렇고 워렌 퍼핏도 그렇고 결국엔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저도 이 책에서 쭉 본 게 이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 이거는 책으로 가르쳐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잠재적 투자 대상을 고르고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하고 내재 가치랑 가격 비교를 해서 리스크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리스크는 뭐예요? 제 포트폴리오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도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파산으로 갈 수 있는지, 나에게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 네 가지를 거쳐서 가장 좋은 베스트를 고르라는 거예요. 최고를 고르는 거죠, 이게. 이게 저가 매수 대상을 고르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좋은 자산과 성공적인 매입은 다른 문제다. 아까 얘기했죠. 좋은 자산 뭐죠? 우량주죠, 우량주.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성공적으로 매입하는 건 다른 거야. 삼성전자가 우량주인 건 누구나 다 알죠. 하이닉스가 우량주인 건 다 알죠.
근데 걔를 100만 원에 사는 사람과 50만 원에 샀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좋은데 가격이 싼 놈이 있을까요? 저는 좋은데 가격이 싼 놈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인기가 없는 자산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를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예. 이걸 찾으라고 하는데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걸 찾으라고만 돼 있어요. 예.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또 여기서도 얘기하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에요. 투자 재생을 쫓지 말고 본인이 가진 아까 같이 투자 철학을 생겨놓고 딱 그 길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타석에 들어섰는데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때만 방망이를 휘둘려라. 투자를 하시는 것도 투자의 과정이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뭐죠? 증권 앱이고 웹이고 들어가서 맨날 그 수익률 본단 말이에요. 마치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넣었다 뺐다, 아, 뭐 어디가 오르고 누가 뜬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죠? 극단적으로 일정립을 해요. 일정립. 일정립. 어차피 수수료야 율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매일 10만 원씩 삽니다. 매일 들어가서 증권 앱을 봐요. 근데 제가 사는 건 별로 없어요. 아, 이렇게 사고 있구나. 예. 보통 증권앱 하고 뭐 증권에 지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지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극단의 일정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증권 하고 있어요, 저는. 예. 매일 사고 있긴 한 거죠. 예. 근데 저는 어차피 인덱스 펀드 들어간 거니까 고르고 자시고도 필요 없죠. 예.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보다 유리한 이유가 이거예요. 기관들은 실적이라는 게 있고 마감이라는 게 있어서 저 돈을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압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실질 압박이. 근데 개인은 그게 없어요. 예. 그게 유리한 이유예요. 근데 이 유리한 이유를요, 유리한 이 이점을 살리지 못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뽀모죠, 뽀모. 수익 낼 기회를 상실하는 것보다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손해를 과소평가한다. 내가 잘못 들어갔을 때 손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손실회피 성향이 강하니까. 한역에 눈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가 매수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매각할 수밖에 없는 매도 포지션. 이런 상황. 레버리지 투자자라든지 신용이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그때 나는 뭐죠? 완전한 매수 포지션이 되어야 돼요. 이 완전한 매수 포지션이라는 건 뭐죠?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AFC. AFC 뭐죠?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매수 포지션이라는 건 바로 저거예요. 예. 그래서 내재 가치에 대해서 확신하고 레버리지 제로라고 했잖아요. 장기 투자 가능한 자본으로 들어가 강한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투자가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이거는요 가치 투자뿐만이 아니고 인덱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인덱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 투자도 레버리지로 들어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내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죠? 미래, 예측, 성장주, 아니 그 종목 몰라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꾸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현재 우리가 시계추에 어디쯤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쯤에 있는지 하락에 있는 요쯤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중간쯤인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은 정확하지 않다. 적중한다고 해도 유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주식시장에서 예측이 맞았다는 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아까 효율적 시장 운영에 의해서 뭐요?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남들과 똑같은데 못 벌죠. 못 벌어요. 적중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의외성이에요. 예측하지 못했을 때 돈이 벌린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투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큰 수익이 나려고 하면 예측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투자에서 예측은 뭐예요? 무가치야. 무가치하니까 뭐예요?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끝 쓰지 말라는 거죠.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기에 뭐 내일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 25분 동안 웹쇼핑을 하면 20분은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네. 그렇게 막 찾고 뭐 해도 다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정보라는 거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피터 린치든 오렌 버핏이든 뭐 이거 하워드 막스든 하는 말들을 보면요.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시장을 관통하는 그 시장에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 귀담아 듣는데 저 주식 공부 진짜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책 본 거 한 6권, 7권, 이제 10권 돼가요. 근데도 이 정도 귀담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주식 공부 차트 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제대로 된 책, 그냥 5권만 읽으세요. 5권만. 죄송해요. 10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책, 5권만 읽으세요. 트렌드 읽어주는 거 말고 이렇게 제대로 된 책.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든 뭐든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이 생기고 내가 어떤 게임을 하겠다, 어떤 플레이를 하겠다가 되고 내가 하는 게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왜 예측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측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측했어. 엔비디아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예측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포트폴리오를 계속 얘한테 올인하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이게 뭐예요? 리스크를 크게 키우는 일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분산 투자, 방어적 투자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 이 예측은 무가치하고 할 거 필요가 없는데 자꾸 예측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측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행동이 변동이 되는데 이 행동이 뭐예요?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는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는 쪽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 아까 얘기했죠. 시계추에서 어디에 있는지. 시장 주기는 투자자에게 현실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입니다. 성공파리들 많고 한데 어쩌다 한 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시장의 주기는 필연적이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 이것만 가슴에 묻고 가세요. 이게 뭐예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장의 주기를. 예측 불가, 시점, 기간,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기를 무시하라. 뭐죠, 이건? 우량주 장기 투자. 이거는요, 주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어요. 보유한 주식이 50% 폭락하면 어떡하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뭘까요? 라고 인터뷰를 받았어요. 문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를 해요. 지난 5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가 50% 폭락한 게 한 3번, 4번 된다.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는 일상이다. 그거는 이 투자 일상이다. 근데 그거를 만약 못 버틴다면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표현을 무시하라고 한 건데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이거보다 더 우월한 게 시계추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가치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왜 이분은 CFA 수준이고 나를 오픈툴이라는 펀드 회사도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분도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현재 지금 우리 한국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주가가 오르내려서 상승장인에 있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할 행동을 정리를 해야 돼요. 시장은 항상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움직인다. 그래서 주식시장 평가 가이드. 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호황인지 불황인지는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걸로. 전망.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대출 기관이 지금 방임을 하는지, 정부는 어떤지, 자본이 풍부한지 어딘지, 조건, 계약 조건이라든지, 뭐, 신용 조건이 어떤지, 금리가 지금 요거 중요하죠, 요거. 저금리인지, 고금리인지. 예. 스프레드, 좁은지 큰지, 투자자가 지금 어떤지, 자산 보유주가 어떤지, 매각자, 시장, 펀드, 최근 실적이 어떤지, 자산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지금이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호황일 때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죠? 호황일 때 지갑을 열죠. 늦었어, 빨리 타, 이러죠. 왜? 호황의 끝을 알 수 없으니까.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지금 왕자님과 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 몇 분 후에 종이 울릴지 모르는 거예요. 시계를 보지 않고 들어가 있는 거죠. 언제 무도회가 끝날지 모른다고요. 네. 행운의 존재. 이분들 행운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운 좋은 바보가 실력 있는 투자자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성공은 있을 수 있어요. 명성을 잇기에 충분하다.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한 번의 행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산업, 기업 정보 등 기본 분석이에요. 이게 뭐죠? 기본 분석입니다. 기본 분석을 왜 해야 되죠? 이게 내재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가 매수를 확고히 하고 방어적 투자를 유지하고 생존이란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투자자들 책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생존하라고, 생존하라고. 생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꾸 리스크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리스크를 간과하고 무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옆 사람이 지금 100만 원 벌었네, 200만 원 벌었네, 비교하면서 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이 투자가 잘못됐을 때 감당해야 되는 손해가 얼마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전세자금 3 털어서 하이닉스 들어간다? 어쩌려고 그래요, 그거 어쩌려고. 그거 어쩌려고 해요, 어쩌려고. 예? 그리고 의심하고 신중하라.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말을 실수 없이 많이 했네요. 이 책에서 이제 기존에 읽었던 주식 책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약간 내재 가치를 좀 강조하는 느낌이고, 금보글이 전체 주식 지수를 사서 쭉 가지고 있어라라고 한다면, 아니다. 우리는 더 우월할 수 있다. 오렌 버핏식으로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은 아마추어 테니스 경기라는 거죠. 프로들은 실수들을 안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공격을 더 잘할지를 본단 말이에요. 아마추어는 뭐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 실수를 득점하니까 본인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투자에서 손실 회피 전략이. 이게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존이라고. 여러분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착, 파산으로 이르는 잘못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리스크, 아까 얘기했죠. 99%의 천억과 1%의 파산 확률,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거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 한 가지에 집중해요. 이거, 레이달리온가? 누군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무슨 포트폴리오, 만병통치 포트폴리오라고 했어요. 네 가지 사분면으로 호황이든 불황이든 아닐 때든 뭐든 다 통용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있어요. 레이달리온지 누군지 예전에 제가 책에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평균 실적을 먹고 하락장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건 시간이에요. 플러스 하락장에서 부자가 탄생이 됩니다. 예. 하락장이 왜죠?
가격이 낮잖아요. 가격이 낮으니까 뭐예요? 리스크가 작은 거예요. 리스크가 작다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꼭 알 수 있는 하락장일 때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요. 저가 매수가 리스크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구입한 가격과 내재 가치의 사이라고 그랬죠. 이걸 싸게 살수록 리스크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더 작은 리스크로 더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락장에서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불리한 환경의 생존 전략과 주어진 환경에서 수익 극대화 두 개가 이제 맞물리고 있는 거죠. 양립 불가하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생존 전략, 수익 극대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가죠. 내가 있는 돈 있는 대로 때려 박아갖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안전마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워렌 버핏도 강조한 내용이죠. 시장 가격에서 내재 가치. 이 갭이 클수록 안전마진이 큰 거예요. 이게 가격이 좁을수록 뭐예요? 요 갭이 작을수록 안전마진이 작은 거다. 그게 뭐예요? 리스크가 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 예. 수익은 예측 불가한 미래의 판단이죠. 하지만 손실회피는 뭐예요? 이게 있어요. 손실회피는 약간 과거의 문제예요. 수익은요 미래의 문제잖아요. 손실회피는 이 얘가 전과자인지 A라는 기업이 재무 상태가 어떤지 약간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예측하는 것보다 손실을 회피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해요. 하락 종목을 피해라. 이걸 목표로 하세요. 상승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떨어지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하세요. 예, 그게 손실 회피 전략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럴 필요가 없는 게 S&P 500 들어갔으니까 이런 고민은 안 하는데 개별 주식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하실 때는 요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하라. 공격적 투자는 산의 위험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손실 회피 전략은 빈털터린 저는 이 책을 완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함정, 생존 이거예요. 결국 가치 투자든 인덱스 투자든 모든 투자의 목적은 뭐예요? 파산을 피하고요.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왜? 왜 간과하죠? 탐욕. 엊그저께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교회. 교회 옆에 너무나 매력적인 카지노가 생겼다. 교회는 뭐죠? 가치 투자. 오랫동안 성실하게 그분이 이제 종교인이잖아요.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회에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치 투자자인데 그 교회 옆에 카지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 단위로 선물 거래하고 막 몇십억 몇 프로씩 먹는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해요. 금융시장을. 그래서 분석적, 지능적, 심리적, 감정적이라는 거죠. 이 함정이.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심리적 감정적. 이게 실수의 원천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나을까요? 과거 추세로 추정한다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단기 기억증,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저금리의 유혹. 내가 안 해야지 하다가도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저금리를 써줘요. 그러면 돈을 땡기고 싶어진단 말이야.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인데 지금 돈 땡겨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고정금리로 하나요? 아니죠. 절대 고정금리로 안 해주죠. 변동금리로 해주죠. 변동금리. 지금 제로금리일 때 떼고 지금 부동산 들어가 실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래갖고 집을 며칠을 샀었어요. 그때. 예, 그때. 예. 물론 지금 뭐 수익이 났었을 수도 있는데 저금리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의 부족이라는 건 여기서 상상력이고 여러분들 파산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손해가 실현됐을 경우 내가 어떻게 쪽박을 차고 내가 집을 어떻게 되고 우리 애들 학원을 못 보내고 이런 상상력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왜? 현역에 의해서. 그냥 장밋빛 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각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 자본을 쏟아야 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 쓰들 필요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해결해 줍니다. 진짜 제가 투자책 읽으면서 결론이 다 똑같아요. 결론이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하락장을 견디는 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결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만들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포트폴리오예요. 진짜 이 포트폴리오 이거 노벨 경제학상 탔는데 이 이론이 투자의 시작과 끝이에요. 예, 이게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따냐? 나 그냥 A, B, C, D, A 주식, B 주식, C 주식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A가 오르면 B가 하고 이게 hedging이 나게 해야 돼요. B가 떨어지면 A가 오르고 이렇게 동조화 시키면 안 되고. 예. 그래서 탐욕에 매입하고 고가에 매입하고 필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패시브 펀드를 실수라고 그랬어요. 예, 패시브 펀드를. 왜냐면 패시브 펀드 하다 보면 본인이 고르지 않잖아요. 이거 떨어지는 애도 있는데 산단 말이에요. 패시브 펀드는 묶어가지고 지수니까. 그런 애들은 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누락의 실수. 공매도를 하지 않는 실수. 공매도도 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함정을 찾으라는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투자자고 성공한 투자자라면 공매도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누락이죠. 공매도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누락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행동은 누락보다 더 플러스 알파 행동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과도 매수, 공격적 매수, 과도 입찰, 많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뭔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패를 더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 수익률과 투자의 운동성은 반비례 관계다. 투자의 운동성은 뭐죠? 자꾸 사고 팔고 운동 에너지가 커질수록 투자의 수익률은 줄어든대요. 예, 이게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위기에서 배우는 것들, 위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과도한 자본은 가치 없는 곳으로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건 맞아요.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자본이 넘치면 체납, 파산, 손실을 부른다. 왜? 아까 얘기했죠. 저금리 상황이 되면 뭐죠? 경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돈을 무분별하게 쓴다는 거예요. 자본 과잉은 고가 매입 경쟁을 유도한다. 이게 저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너무나 똑같아져서 지금 소름이 돋아요. 지금 이게. 지금 막 레버리지하고 영끌하고 지금 막 그러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죠. 그리고 기업 실사에 대해서 그냥 묻지마가 되는 거예요. 투자의 지속성이 물론 그렇겠죠. 왜? 영끌했는데. 영끌했잖아요. 한 방 때려 부어했잖아요. 이게 계속 안 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5년, 10년에 걸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안 돼 하듯이 들어갔잖아요. 포트폴리오 폴트라인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주식, 채권, 현금, 뭐 달러, 부동산 있단 말이에요. 얘가 위아래 치면서 해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조화 되는 거야. 다. 이건 폴트 난 거예요. 폴트. 이게 해칭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폴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광기, 탐욕, 공포가 펀더멘탈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뭐냐면 기본 분석이랑 똑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 현금 창출 능력, 영업이익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청원에 꿈꾸는 거예요. 아, 얘가 1위 사업자 되면 뭐 할 거야? 각종 이런 모형들이 틀림을 입증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위기 상황에서. 이런 예측 모형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자체는 부가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효과를, 레버리지는 지렛대잖아요. 예? 효과를 쉽게만 해주지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좋아요, 레버리지는? 금융기관만 좋아요. 여러분들 자체는 레버리지에 부가가치가 없다고요.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탐욕이죠. 더 크게 벌고 싶은 거죠. 결국 과잉은 정상으로 회귀한다. 아까 얘기했죠. 시계추.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하면 투자를 했으면 이 사람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라고 합니다. 호경기 평균 수익, 불황기의 초과 수익을 합치는데 포트폴리오 공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시장에
이 수익률이 시장에 의한 시장 수익률, 이게 인덱스 펀드죠. 개인 이걸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저가 매수 항목을 골라라. 결국 투자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건 뭐다? 개인의 역량이다. 이건 뭐요? 시장이 해주는 거잖아요. 인덱스 펀드잖아요. 결국 부가가치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엣지 있게 뭐 나오지 이거는 쉽지 않아요. 진짜 이걸 누구나 했으면 모두가 다 워렌 버핏처럼 됐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까 18개, 19개의 모든 원칙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약 마무리를 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를 통찰하고 확고하게 견해를 하고 저가 매수하고 이런 요인들 시계추 순환되는 걸 알고 투자 심리 이해하고 예측 불가 예측을 하지 말고 예외적 극단 상황이 온다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 포트폴리오 포트라인 이거 유발되지 않게 해칭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짜라는 거죠. 그리고 손실 회피 전략하고 안전 마진을 만들고 방어 투자하고 예측 불가 예측 금물하자 예측 불가인데 예측하지를 말라는 건 뭐예요? 예측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투자 행동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을 인식하고 제어해라. 그리고 부가가치 투자를 해라. 이게 역량을 갖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또 좀 빨리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까지 주식책을 몇 번 보면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하워드 막스 워낙 이분도 유명한 분이고 어떤 얘기를 하나 해서 봤는데 결국 주식책 한 6, 7권 보니까 또 똑같은 결론으로 가고 저는 제 투자 전략, 제 투자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구나라는 오히려 저는 더 확고해졌어요. 저 주식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더 확고해지고 있어요.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재미는 없는데 그게 투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는 지금 이분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긴 해요. 여기에. 이건 성공한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공한 투자는 요걸 해내는 거죠. 이건 버핏이죠. 근데 요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80%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제 상황으로는 어려우니까 저는 일단은 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예. 왜 돈을 잃을 수 없어요. 저는 제 와이프와 제 아이들의 미래가 제 노후가 걸린 자금이기 때문에 저는 손실회피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 극단적으로. 저는 투자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쪽박을 차고 어떻게 망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투자하실 때 그 수익 창출 기회 포모라고 그랬죠. 포모. 이거는 돈 더 벌 기회를 놓치는 거 그래 그러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아놓은 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 리스크를 좀 신중하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책에서 관통하는 게 다른 책들도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생존. 생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를 고주평가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다음 책도 하워드 막스 책이긴 해요. 좀 투자 제목이 좀 근데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좀 분량이 좀 돼서 전 또 언제 읽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워드 막스 읽는 김에 계속 읽으려고 하는데 확실히 좀 똑똑한 분이라 그런지 근데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조금 어렵긴 해요, 책이. 책이 약간 어려워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책들도 있으니까 좀 하셔도 좋고 읽어보셔도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은 하다. 이렇게 하고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쇼킨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